디지털 피아노?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 검색하다 머리 터지고 계시죠? 전자피아노는 음질, 음색, 해머 건반, 동시발음 수 등 여러가지 기능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피아노를 고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디지털 피아노 제품을 보는 안목이 생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매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구매 해결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피아노 연주를 하고 녹음하는 것이 취미인데요. 오랜 기간 취미로 피아노 연주를 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피아노도 여러 번 바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를 바꿔야 할 때면 항상 무언가 하나 불편한 것이 생겨서 바꿨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없었던 건반 소음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디테일한 음악적 표현이 불가능했을 때죠. 그리고 바꿀 때마다 여러 디지털 피아노 기종들을 비교해가면서 연구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피아노를 한번 잘못 들이게 되면 처분할 때 너무 곤란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가성비 좋은 디지털 피아노를 구매하고 싶어서 여러 제품들을 비교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디지털 피아노 스펙 중에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 2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1분만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는 건반의 구조인데요. 디지털 피아노 건반의 구조는 크게 소프트 건반과 해머 건반으로 나뉘어요. 소프트 건반, 2센서 해머 건반, 3센서 해머 건반, 순서대로 좋다고 보면 됩니다. 건반을 누를 때 건반 바로 밑에는 이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많을수록 건반의 상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죠. 세밀한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연타 및 음의 연결감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3센서 해머 건반을 지원하는 디지털 피아노를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디지털 피아노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2번째 스펙은 동시발음입니다. 동시발음은 피아노가 동시에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개수를 의미해요. 보통 96, 192, 256 이런 식의 수치로 표현하죠. 동시발음이 낮은 경우에는 페달을 밟고 연주할 때 이전에 처리된 음이 갑자기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발음이 96이라고 해서 단순히 96개의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피아노 건반이 88개인데 대충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페달을 밟고 스트링을 함께 연주하는 경우에 여러 음들이 중첩되게 되잖아요. 그 총합의 수치입니다. 이해가 편하도록 곡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96 동시발음은 간단한 스케일이나 초급자 연주곡 수준에 적합합니다. 쇼팽 발라드처럼 화음이 풍부한 곡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화음이 많거나 빠른 연타가 필요한 곡에서는 음이 제대로 나지 않죠. 192 동시발음은 베토벤, 월광, 사막장처럼 빠른 곡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주가 가능한데요. 페달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음이 끊길 일이 없죠. 대부분의 연주자에게 192 동시발음이면 불편할 일이 없어요. 192 동시발음 이상의 스펙은 제조사의 숫자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피아노를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 2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건반 민감도와 음 연결이 좋은 거야? 궁금하실 텐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디지털 피아노 브랜드와 기종이 워낙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각자 예산이 다를 것 같아서 예산별로 나누어 봤어요. 가격대별로 가성비 좋은 디지털 피아노를 추천드려 볼게요. 우선 국산 브랜드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직 국산 브랜드 악기들은 해외 브랜드에 비해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매국노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품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건반 터치감이 좋고 내장음원 음색까지 다 좋은데 가격은 극한의 가성비로 싼 디지털 피아노를 찾는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디지털 피아노는 없습니다. 난 어차피 초보니까 일단 아무거나 싼 거부터 쓰지 뭐. 이름 모를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연주하다 보면 100% 확률로 불편함을 느끼고 피아노를 방치하게 되거나 손해를 보고 다른 모델로 바꾸게 될 거예요. 피아노는 부피와 무게 때문에 처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피아노는 건반, 스탠드, 페달을 포함해서 최소 7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이 70에서 100만 원인 분들은 선택지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롤랜드 FP10입니다. 롤랜드 FP10은 3센서 해머 건반을 지원해요. PHA-4S 건반은 200만 원이 넘는 롤랜드 상위 모델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발음이 낮아서 고난이도 연주곡을 주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입문용 가성비 피아노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야마하 P225입니다. 입문용 디지털 피아노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롤랜드 FP10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델이에요. 야마하 P225는 야마하 P125의 후속작으로 건반과 음원이 더 좋아졌습니다. 동시발음 192로 고급 연주자들이 빠른 곡을 연주하기에도 충분해요.
다만 2센서 건반을 장착한 모델이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을 하기에는 3센서 건반에 비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롤랜드 FP30X입니다. FP30X는 앞서 소개했던 롤랜드 FP10의 상위 호환 모델입니다. FP10 모델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동시 발음을 256까지 지원해요. 100만원 이하 모델 중에서는 가성비 원탑입니다. 200만원 초반까지는 FP30X와 비교할 만한 전자피아노가 없을 정도로 스펙이 좋습니다. 예산이 200에서 300만원인 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마하 P525입니다. 야마하 P525는 야마하의 P515 후속 모델입니다. 2019년 3월에 국내 출시되었던 야마하 P515도 오랜 기간 호평을 받아왔었는데요. CFX, 베젠도르퍼 샘플링 음원까지 탑재했고 건반 터치가 전작에 비해 훨씬 좋아졌습니다. 업라이트 피아노와 비교했을 때 트릴, 트레몰로, 연타 터치가 더 잘 됩니다. 이전 모델인 야마하 P515는 야마하 CLP725, 가와이 CN201과 주로 비교가 되었어요. 하지만 2024년 2월 야마하 P525가 출시된 이후로 비슷한 가격대 악기들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롤랜드 FP90X입니다. 롤랜드 FP 시리즈의 최종 모델이에요. 가와이 CA401, 롤랜드 HP704와 스펙이 비슷해 주로 비교됩니다. USB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어서 장소에 관계없이 녹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가격은 세 모델 중 가장 저렴해 FP90X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 가격은 상관없고 제일 좋은 거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야마하 NU1XA인데요. 야마하 NU1X의 후속 모델입니다. 2023년 12월에 출시한 이후 디지털 피아노에서는 하이엔드급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아요. 야마하의 업라이트 피아노 액션을 사용해 실제 피아노와 가장 근접한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야마하 하이엔드급 악기답게 야마하 CFX와 베젠도르퍼 임페리얼로 음색도 정말 좋습니다. 피아노 내부를 뜯어보면 정말로 업라이트 해머가 장착되어 있어요. 건반 바로 밑에 비접촉식 센서가 있어서 정말 세밀한 터치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이엔드급 모델을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디지털 피아노 구매 시 꼭 고려해야 할 점들과 가격별 디지털 피아노 베스트픽 제품들을 추천해드렸어요. 제가 왜 이 제품들을 추천해드렸는지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상세 페이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상세 스펙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